마지막으로 할 내용은 삼각 함수의 활용인데, 삼각 함수의 활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표현할게요.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룹니다. 삼각형에서. 제목은 삼각 함수의 활용인데 삼각형에 대해서만 다루어요. 그래서 한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이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삼각형 ABC에 대해서 외접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중심이 당연히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보통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같은 수문자로 써요. ABC라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삼각형 안에 있는 각도 ABC와 변 ABC 간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진답니다. 사인 A분의 A와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같으며 이게 실제로 라지 ER과 같다 라고 하는 일종의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사인에 대한 성질 또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이유는 몰라도 되긴 합니다만 알면 더 좋겠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주각에 따르면 호의 길이가 일정할 때 그에 따른 원주각은 반드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내가 A'이라고 한다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름이 지금 중심 지나면서 이제 지름 됐죠? 지름이 한 변일 때 각도는 반드시 90도가 되고요. 그러면 sin A 프라임이지만 sin A라는 건 이 길이 분의 얘가 됩니다. 즉 sin A가 이게 sin A겠죠? 2R분의 A가 돼요. 각 변에 대해서 다 성립하게 되고, 그래서 뭐 sin A분의 A는 2R이 된다 라고 하는 관계식입니다. 사인 법칙이에요. 외워야겠죠? 외워야 됩니다. 그럼 단순히 이걸 이렇게만 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좀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sin A라는 것을 2R분의 A, 마찬가지로 sin B는 2R분의 B,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물론 A라는 것을 2R 곱하기 sin A, B라는 것을 2R 곱하기 sin B라고 쓰기도 하고, sin B, C라는 것을 2R 곱하기 sin C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질이 등장하게 되는데, 만약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비율이 써 있으면 이게 정확하게 A 대 B 대 C라는 비율 관계로 탈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걸 우리가 사인 법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사인 법칙이 있으면 누구도 있겠어요? 코사인 법칙도 있겠죠. 코사인 법칙은 뭐냐? 이거는 이제 원은 뺍니다. 그냥 삼각형 ABC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할 때 A제곱, A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 코사인 A라는, 즉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이용해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BC 코사인 A라고 쓰는 것처럼 당연히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여기가 여기랑 같아요. 얘랑 얘가 같고요. 마찬가지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얘도 쟤처럼 이걸 좀 잠깐 바꿔서 관계식을 구할 수도 있는데, 코사인 A라는 애가 코사인 A만 남기고 싹 다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미안하다. 너 갑자기 왜 이랬지? 다 마이너스예요.
미안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갑자기 왜 그러지? 자, 코사인 A라는 게 어떻게 돼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 B라는 것도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으며, 코사인 C 또한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함수의 변형, 다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유가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명 또한 간단해요. 보통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가 아니잖아. 자,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여기 A를 기준으로 여기 길이는 이 B에 대해서 B 곱하기 사인 A입니다. 그렇죠? 이게 A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했죠. 우리가 변의 길이. 그렇죠? 삼각함수에서 이해하겠죠? 여기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 B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는 C-B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은 B 사인 제곱 A에다가 C-B 코사인 A의 제곱을 계산하는 건데, 그러면 B 사인 제곱, 피타고라스라고 정리라고 했는데 저 B 사인 A에서 B를 제곱을 안 했죠. B제곱 사인 제곱 A 더하기 B제곱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더하기 C제곱이 되는데, 이 B제곱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그냥 B제곱이 돼요.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C A죠. A 이렇게 된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거 하나예요. 네, 외우세요. 외워야 됩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두 개입니다. 탄젠트는 법칙이 없고요.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법칙이 있는데,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이거 외우기만 하면 사실 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도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도형의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까먹었다면, 또는 성질을 알더라도 봐도 모르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원래는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가, 즉 여기 파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뭐 근래라고 해야겠죠. 한 3년, 4년 동안 모의고사에 양질의 이 단원 문제가 쏟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려워졌을 때 얼마나 너희를 박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조금만 어려워지면 정답률 극악됩니다. 진짜 못해요. 보통 방향성을 잘 못 잡아서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도형을 볼 줄 모릅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너희가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의 닮음 이후로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때 닮음 조금 배우고,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원과 그런 삼각비 하면서 도형 좀 배웠지. 그 이후로 도형을 안 다뤘어. 1년 좀 넘었죠. 그래서 그 도형에 대한 성질들을 많이 까먹었어요. 원방에서 내가 이것저것 좀 이야기하긴 했지만 뭐 여기에 비하면 택도 없고요. 그래서 몇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적어줄 테니 꼭 기억하려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도형의 성질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알았죠? 까먹었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적고 기억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내용은 얘네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얘네예요. 뒤에 삼각형의 넓이라는 아이디어는 이거 하고서는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주제는 아니니까. 자, 사인 법칙부터 한번 볼게요. 물론 여러분들 이걸 지금 당장 외우진 않았을 테니 왼쪽에다 쓰고 진행합시다. 왼쪽에다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거 다 변형하는 건데 얘 하나가 좀 특이하죠.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A 대 B 대 C. 그리고 코사인 법칙.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야, 얘는 어차피 그냥 돌려막기니까 굳이 다 쓰지 않을게요. 여기가 B제곱이면 여기가 A, B, 아니 AC, AC, B가 되고요. 아니다, 그래도 한번 써주자. 아직은 익숙해져야 될 때니까. 코사인 B.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변형은 하나만 쓸게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써놓고 진행하겠습니다. 809번. 809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또 다른 직각을 그려줬어요.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2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30도예요. 무슨 생각이 되죠? 자, 90도가 나왔을 때 많이 쓰는 아이디어인데 이걸 쓰고 진행을 합시다.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랑 얘랑도 해서 90도인데 얘랑 얘도 해도 90도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봤죠, 맞죠? 얘랑 얘도 하면 90도, 얘랑 얘도 해도 90도. 얘가 세타. 그럼 세타랑 여기 마주보는 변, 세타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구나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서 C2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여기를 뭐라고 할까?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까요? 사인 세타라는 애는 2분의 x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인 세타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래서 2분의 x예요. 내가 구하려는 여기 y는 여기 세타 x랑 마주보고 있는데 이때 저기 왼쪽 밑에 있는 각이 30도라서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120도가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해 사인 120도분의 y는 사인 세타분의 x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인 세타라는 게 2분의 x였죠. 그래서 얘가 2가 돼요. 2분의 x분의 x라서 2가 됩니다. 즉 y라는 값이 2 곱하기 사인 120도고요. 사인 120도 얼마예요? 사인 120도 얼마야? 그쵸. 대답이 늦어지죠 이제. 3분의 2파이가 더 익숙할 수도 있죠. 사인 3분의 2파이라서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 그래서 루트 3이 됩니다. 라디안을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60분법에서 애매해질 수 있는데 뭐 왔다 갔다 잘 해보길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그려줘요. 여러분들이 보통 못하는 게 첫 번째,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세타라는 것을 인식 못한다. 보통 인식 못하고요. 두 번째, 여기 세타랑 x를 보면서 사인 세타를 2분의 x라고 쓸 생각을 못합니다. 세 번째,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얘인데 뭐랑 뭐랑 비교해야 되는지 가늠을 못해요. 이 세 개의 문제점을 보통 이런 문제를 못 풉니다. 되게 다양한 각도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봐야 돼요. 직접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뭐 써야 되지? 라는 걸 계속 고민해봐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마 시험에서 많이 어려울 거예요. 시험에서 많이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건 있어요. 이게 이제 학교생들도 좀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좀 도형의 성질 같은 걸 많이 써야 돼서 뭘 써야 될지도 좀 애매하고 숫자를 살짝 바꾸면 답이 노답이 되기 때문에 보통
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참고를 꽤 해요. 모의고사 문제는 숫자가 이미 깨끗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건데 살짝 변형해도 괜찮을 때가 있거든.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 근래에 본 어려운 문제는 송영고에서 이제 좀 그 수능에 나왔던 모의고사 하나 변형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거의 다 틀려져. 나 그거 맞은 애를 본 적이 없어 그 학교에서. 실제로 풀이 과정은 되게 짧은데 그냥 원래 잘 못해요. 이런 거 뜨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진짜요. 그래서 미리 봐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류의 문제들을. 뭐 기본적인 거, 센에 있는 거, 마플에 있는 거, 그 교과서에 있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근래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를 내는 학교는 많지 않긴 했다. 냈던 학교가 그나마 있는 게 고국고 정도? 그 송영고 아니면 고국고인데 고국고는 애초에 모의고사 문제를 그 부교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던 거고요. 자, 일단 봅시다. 센에 있는 것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센보다 어려운 문제가 엄청 많아서. 자, A, B라고 했을 때 여기 C가 있어요. A, B, C. 그리고 각도를 여기를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여기를 T.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길이를 여기를 8루트 6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45도, 15도, 75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뭔 생각이 들어요? 원이 나왔어요. 원에서 각도가 잔뜩 나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쵸? 원주각에 따라 여기 15도고요. 여기 75도고요. 어라? 야, 75도랑 15도 더하면 얼마니? 90도죠?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아, 얘 지름입니다. 90도가 떴다는 건 A씨가 지름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값 누구? BD. 이 BD를 어떻게 구해요? 지름과 마주보는 각도, 즉 사인 A분의 BD가 지름이니까 사인 A가 얼마예요?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BD 길이가 8루트 6 곱하기 2분의 루트 3 1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요. 조금 까다롭죠?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아, 참고로 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파트에서 삼각함수 활용 중에 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2분의 n파이 뿔만 세타. 사인, 코사인, 탄젠트 2분의 n파이 뿔만 세타 말고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특수각에 대한 값만 있고 진짜 쓰는 게 아예 없어요. 아, 그래서 내가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삼각함수를 정작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만 잘 다루어주면 돼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어렵죠. 자, 817번.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삼각형 ABC라는 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 파이. 180도가 된다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 파트에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 문제다 죄다 라디안이 아니라 60분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라디안 써야 돼요? 60분법 써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여기 파트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학교 답에도 어떻게 쓰든 괜찮아요. 어차피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상관은 크게 없다. 자, 사인 A 더하기 B 사인 B 더하기 C 사인 C 더하기 A. 자, A 더하기 B는 뭐예요? 파이 마이너스 C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얼마예요? 사인 C입니다. 사인 C, 사인 A, 사인 B. 자, 저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뭐라고? A 대 B 대 C. 그럼 사인 C 대 사인 A 대 사인 B는 C 대 A 대 B가 됩니다. 그게 문제에서 2 대 3 대 4래요. 자, 이게 원래 수학하에서 세는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배운 적은 없을 거예요. 이거 3개짜리 비율 관계 어떻게 따질까요? 본 적은 있어요. 이거에 대해 본 적은 있는데 3개짜리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쓸까요? 3개짜리 비율 관계?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일치하는 직선에 대해서 이런 걸 합니다. 얘랑 얘랑 같으면 이런 식으로 써요. 아, 이거 뒤집을게요. 진짜. 순서만 바꾸겠습니다. 이게 여러분한테 편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그럼 이렇게 3개짜리는 어떻게 푸는지 기억해요? 3개짜리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기억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하하. 지수 파트에서 했죠? 새로운 거 놓고요. C는 2K, A는 3K, B는 4K 이렇게 둡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A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차피 K제곱은 날아갈 거라서 9 곱하기 3 곱하기 4분의 B제곱 16 더하기 4가 돼서 12분의 20 3분의 이상한데? C 이거 2네 3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 되겠어요. 3개짜리 비율관계 어떻게 쓰는지 잘 봐둬요. 이런 식으로 쓴다. 알았죠? 내 기억으로 원래 중학교 때 이야기하고 넘어와야 되는 건데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굳이 뭐 설명을 하자면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들이 A 대 B는 C 대 D 하면 뭐예요? 보통 어떻게 접근했어요? 이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그쵸? 그게 같다라고 했죠. 이게 원래 아마 초등학교 때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아마 그때 처음 나왔을 텐데 그때 아마 이걸 해줬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걸 설명했을 겁니다. 이 비율 관계가 처음 나왔을 때 얘를 먼저 설명해요.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 같은 거야. 근데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 또는 A분의 B랑 C분의 D가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해도 비율 관계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곱한 거라 이렇게 곱한 거라 BC는 AD 이렇게 쓰면 돼 라고 한 걸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만 기억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면 다 됐거든. 이런 생각 안 해도 됐거든. 근데 3개짜리부터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 외항과 내항이라는 게 구분이 안 돼서. 알았죠? 오케이? 비율관계 때 이런 거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처음 할 때. 근데 뭐 물론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마다 안 설명할 수도 있는데 원래 비율관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랑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거 비교할 때 이 두 직선이 일치한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 즉 얘네들 간의 비율 관계가 똑같다라는 표현으로 원래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등장할 거예요. 얘를 이렇게 비교하는 게.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설명했던 거죠. 물론 이거를 잘 안 쓰고 보통 일치한다는 건 y는 mx 플러스 m꼴로 여러분 바꿔서 비교하는 거 좋은데 말했죠. 그러니까 편한 것만 따지면서 기본을 잊어버리면 보통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생긴다. 뭐 어쨌든 각설하고요. 기억해 달라 이제는. 알았죠? 3개짜리 비율관계 하는 거. 820번으로 넘어갈게요. ax 제곱 마이너스 4루트 bx 사인 b 더하기 c 더하기 4 사인 제곱 a. 자, 아까 말했다시피 삼각형에서 각도에 대해서 b 더하기 c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처럼 다 더한 게 180도이기 때문에 즉 이 b 더하기 c도 뭐라고? 파이 마이너스 a인 거죠. 다시 써볼게요. 사인 a x 사인 제곱 a.
자,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인을 뒤로 빼놓아서 마치 사인에 대한 방정식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 x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문제에서 중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뭐를 하라는 거예요? 중근 가진다는 거면? 당연히 판별식은요? 써주면 되죠. 그쵸? 판별식은요. 가운데가 짝수이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나누기 2한 거의 제곱 4b 사인 제곱 a 마이너스 4a 사인 제곱 a 그 두 개가 같은 거니까 a는 b가 됩니다. 맞아요? a는 b가 돼서 어떤 거? 3번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서술형 쓰면 틀려요. 서술형을 이렇게 쓰는 건 틀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시를 들어보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해 누구예요? 얼마예요? 이거 해 얼마죠? 얼마야? 아무거나 말하면 2차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단 말. 얼마나 해? 틀릴까봐 지금 쫄아서 말 못하는 거죠. 4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알았죠? 물론 대답 못하는 사람은 더 반성해야겠지만 이거 1이랑 4입니다. 그쵸? 왜냐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생긴 게 똑같다예요. 그쵸? 아마 그런 거에 초점을 잡을 것 같아. 이미 얘네들은 똑같으니까 나는 얘만 신경 쓰면 돼 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지배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보통 얘를 지우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방정식을 푸는 기본은 이항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니네가 지울 생각을 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으면 이항할 생각을 했겠지. 그쵸? 이거였으면 이항할 생각을 했을 거야. 이거 맞지? x-1, x-2. 네. 이렇게 써 있으면 이항할 생각을 했겠지. 근데 약분할 수 있을 것처럼 생기잖아. 똑같이 생겨서 그럼 너희는 나누어. 나누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으면 나누지 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를 지금 빼서 0이다 고 해서 우리가 4b 사인 제곱 a는 4b 사인 제곱 a니까 당연히 얘 똑같으니까 이것만 같으면 되잖아요. 이거 a인데 여기가 a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가 0일 수 있습니다. 사인 a가 0이면 a랑 b랑 같은 말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0 되거든. 그래서 이것도 애초에 같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묶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0인 거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 따져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거 안 써서 틀려. 진짜야. 당장 아까 말했던 그 고3 애들 모의고사 풀 때도 똑같이 틀려. 근데 왜 두 개예요? 이러고 있다고. 저거 약분해놓고서는. 안 돼요. 나눌 땐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아예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지.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답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여기에선 달라지지 않았지. 왜? 사인 A가 0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A가 0도 또는 180도인 걸 의미합니다. 삼각형에서 그런 각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 코사인이었어 봐. 그럼 뭐가 돼? 그럼 직각삼각형 돼요. A가 90도면 되거든. 답이 달라진다고 때에 따라. 알았죠? 그걸 조심해 달라는 거예요. 알았죠? 나누기 함부로 하지 마. 답은 A는 B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사인 법칙의 활용을 보겠습니다. 123번.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45도짜리랑 75도.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 몇 도니? 60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상황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맞죠?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위에 세우는 거야.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세우는 거야. 알았지? 세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세운 겁니다. 건물을 세웠어요. 이렇게 P와 Q라는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여기까지의 각도를 이렇게 그린 거죠. 그랬을 때 이 각도 입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그림이 입체라는 거야. 여기 각도가 30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120도랍니다. 이때 여기 PQ의 길이 구해달래요.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는 거. 보통 이게 H라고 쓰고. 뭘 하죠? 아, 여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30도고 여기가 P랑 Q거든? 여기가 H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드니? 얘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 그쵸. 2대1 때 루트 3이죠. 2대1 때 루트 3, 여기가 루트 3h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3h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원래 문제에서 원하는 풀이는 이겁니다. 사인 법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가 두 쌍이 있으면 사인 A분의 A랑 사인 B분의 B가 같다라는 걸 통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45도분의 루트 3h가 사인 60도분의 120도고 사인 60도도 아니고 사인 45도도 아니니까 얘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사인 법칙은 얘랑 얘가 있을 때 각도와 변이 있을 때 이 중에 두 쌍 간의 관계식을 구해서 뭔가를 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풀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지금 얘를 뭘로 봤어? 너희 사인 법칙 이용해서 이거? 아니잖아. 2대1 때 루트 3 이용했잖아. 야, 45도랑 60도야. 대표적인 뭐야? 특수각이잖아. 니네가 중학교 때부터 했던 짓이야. 뭐를 45도랑 60도가 있는데 여기가 120이면은 120도 아니에요? 120이면은 60 루트 2고 60 루트 2고 2대1 때 루트 3이니까 루트 3으로 나눠주면 20 루트 6이라서 여기가 40 루트 6 되죠. 얘 40 루트 6입니다. 중학교 때 이걸로 했잖아. 1대1 때 루트 2, 2대1 때 루트 3 이걸로만 문제 풀지 않았니? 중학교 때? 근데 왜 이제 와서 굳이 사인 법칙에 집착하냐고. 할 수 있다고. 중학교 것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알았죠? 40 루트 6이 루트 3h니까 h는 40 루트 2다.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 안 써도 문제 풀린다. 실제로 이 문제 중학교 3학년 교재에도 있어요. 중학교 3학년과에도 이 문제 있어. 근데 사인 법칙을 풀 수 있으니까 가져온 것 뿐이야. 알았죠? 여기까지. 자, 이어서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DG, C B, C, E, F 여기 길이가 2고요. 여기 길이가 4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일 때 DG 곱하기 B 여기랑 여기를 구해달래요. 정사각형이라는 말 때문에 여기 길이는 4, 2, 4, 2가 됩니다. 자, 그럼 DG의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두 변과 끼인각을 하면,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라는 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는 걸 암시해요. 어떻게 이걸 구해요? 이걸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랬어? 사인으로 코사인 구하는 거. 삼각형 그리랬죠. 그쵸? 직각 삼각형 그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합니다. 두 변과 끼인각으로 DG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DG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따라 싸 제곱 더하기 2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4분의 3이니까 20 마이너스 4분의 3 6, 4, 12 3, 4, 12 8이 되겠습니다. D주의 제곱은 8. 그럼 B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B의 제곱은 마찬가지예요. 4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잠깐만, 얘는 뭐라고 써? 야, 여기 어떻게 해? 여기 각도 나왔어? 나와 있어. 뭐라고? 얘가 90도고 얘가 90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라고 나와 있죠. 그렇잖아.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므로 20 마이너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32가 되죠. 즉 BG 곱하기 B는 2루트 2 곱하기 4루트 2라서 1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면 그걸로 나머지 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삼각함수 사인 법칙에서는 조건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코사인 법칙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좀 덜 필요하다. 그래서 유용성은 사실 좀 더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냥 저 공식만 주구장창 쓰는 거예요. 그 공식을 주구장창 쓰는데 사용하는 것은 새로 배우는 성질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가져오는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한다 이거예요. 다른 거 쓰는 게 없습니다. 말했다시피 뭐 잘 기억 안 나는 도형의 성질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고 뭐 적고 그리고 해줘야 돼요. 833번 1 이게 외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외접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중심을 이으면 반드시 여기 교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원이 외접할 때의 성질이에요. 자, 근데 원의 넓이의 비가 1대 2대 8이래요. 자, 넓이의 비가 1대 2대 8이라는 건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 반지름 길이 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넓이 비는 제곱이니까 길이에 대해서 1대 루트 2대 2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를 R 루트 2R 2 루트 2R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AB의 길이가 루트 2 더하기 1R BC의 길이가 3 루트 2R AC의 길이가 2 루트 2 더하기 1R 이렇게 써집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B, 여기 B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달래요. 어쩌라는 거지? 했을 때 코사인 B, 저기 코사인 법칙 변형 맨 밑에 있는 거 있죠? 그쵸? 코사인 B는 A, B를 우리가 보통 C라고 하고 BC를 보통 A라고 하고 AC를 보통 B라고 해요. 코사인 B는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써야 됩니다. 자, AC라는 거, 쓰라는 게 요거 그냥 이제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산합니다.
어차피 r제곱은 분자분모에서 약분될 거라서 숫자만 남아요. 루트 2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더하기 1 2 루트 3 루트 분의 c제곱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a제곱 18 b제곱 9 더하기 4 루트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은 6 루트 2에 루트 2 더하기 1이고요. 쟤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9 12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2 더하기 루트 2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면 6 곱하기 2분의 12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2가 되겠고요. 계산하면 12분의 24 빼기 4라서 20 4 더하기 8 루트 2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안돼 여기가 2 더하기 루트 2가 합차공식 쓰면 마이너스 되죠. 그래서 여기가 24, 28이 되겠고요. 여기도 그럼 좀 달라지겠네요. 마이너스 4, 12, 마이너스 20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4로 나눴을 때 3분의 7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나 틀렸네 또. 아, 슬프게도 여기가 20이 아니라 16이네요. 그래서 하필 또 답이 있는 것처럼 나오네요. 4 루트 2로 약분되네요. 4 루트 2, 12 루트 2, 그래서 16 루트 2, 4로 나눠주면 3분의 7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건 단순 계산 문제예요. 단순 계산 문제고 아이디어는 그렇죠. 길이가 그지 같더라도 우리가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즉 코사인이 얼마인지 관심 없어요. 실제로 코사인이 얼마인지 관심 없는데 구할 수는 있다고. 이 b가 몇 도인데 몇 라디안이야? 그딴 거 몰라. 근데 구할 수는 있다고. 그건 구할 수 있다고. 엄청 강력합니다. 이게 진짜 엄청 강력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을 그릴 수만 있으면 걔의 삼각비를 반드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코사인 알면은 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특수각에 대해서만 삼각비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 있으면은 모든 애들에 대한 삼각비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수각이 아니더라도 길이만 주어진다면. 엄청 그래서 강력한 주제다. 사인 법칙은 그들 간의 관계만 있는 거라서 내가 각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써먹지 못해요. 사실. 근데 코사인 아닙니다. 각 몰라도 돼요. 길이 있으면 결국 구해요. 구합니다. 그래서 838번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과 코사인을 적절히 활용하면 AB랑 BC가 3대 5다 해서 3K, 5K라고 돼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가 7이라고 할 때 이걸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중학교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A, B, C인가요?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중학교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하면은 60도라서 2대 1대 루트 3이라 여기 길이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BC 바로 나오죠. 그렇죠? 할 수는 있어요. 이해가요? 여기 2분의 3K 2분의 13K 2분의 3 루트 3K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 나오잖아. 분수는 있겠지. 근데 나오긴 하잖아.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자, BC 제곱 25K 제곱 더하기 9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면 30K 제곱에 코사인 120도 얼마예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인데 120도는 2, 4분면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플러스 해주면 15 49K 제곱입니다. 어라? BC가 굉장히 깔끔해요. 7K입니다. 자, 이때
마주보는 애들 간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사인 120도분의 7K라는 게 지름 14랑 관련지을 수 있고 사인 120도라는 건 2분의 루트 3이라서 루트 3분의 14K가 되는 거예요. 즉 K는 루트 3이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AC의 길이가 5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방법도 괜찮습니다. 아, 네, 별로다. 네, 별로네요. 됐어요. 아, 사인 법칙 깔끔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건 뭐냐면 이거죠. 뭐를 쓰는지 어떻게 구분하죠? 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자연스럽게 코사인 법칙부터 썼어. 왜? 근거가 뭐야? 물론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뭐 흔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외접원 반지름 뜨면 사인 법칙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대변과 대각의 정보가 제공되면 사인 법칙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냥 다짜고짜 각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가능성의 후보군이 높아진다는 거야. 알았죠? 무조건이 아니라 후보군이 높아진다고. 그렇죠? 코사인 법칙은 그럼 반대로 뭐냐면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이 있을 때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한다라는 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짜고짜 그냥 변의 길이가 각에 대한 정보보다 많으면 코사인 법칙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코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변에 대한 길이를 변으로 이제 코사인을 구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라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코사인 법칙 쓰고요. 이럴 때 사인 법칙 쓴다라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 항상 그러냐라는 건 아닌데 후보군이 조금 좁아진다 그런 거죠. 841번. 여기에 풀기는 좀 좁네요. (841번) 어떻게 끝나긴 하겠다, 맞지? 아, 다음 주에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되는데. 네, 설날이라서. 아, 잠깐 나 헷갈려서 근데 요즘에 2월에 학교 가는 사람. 네, 언제 계약이야? 6월 7일에서 일주일? 너희는? 3일 있는 일주일? 이틀 갈 거면 대체 왜 가는 거야? 이 학교도 괴롭힌다.
자, 합시다. 841번. 일단 알겠어요. 다음에 다시 물어볼 수도 있어요. b제곱 탄젠트 a랑 a제곱 탄젠트 b. 탄젠트 a라는 건 코사인 a분의 사인 a라는 거고요. 탄젠트 b라는 건 코사인 b분의 사인 b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는 주제는 반드시 길이로 바꿔줘야 돼요. 각에 대한 정보는 삼각형에 대한 종류를 묻는데 하등 쓸모없습니다. 싹 다 길이로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길이로.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길이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넘길게요. 분모 있는 거. 그리고 바꾸겠습니다. 사인 a는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사인 a는 2r분의 a가 돼요. 코사인 b는 저기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2c 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자, a제곱 곱하기 사인 b는 2r분의 b고요. 코사인 a는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식이 좀 복잡하죠? 지우겠습니다. 나눌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 것들만 지웁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 사실 0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세변의 길이와 반지름이라서 0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양변 똑같이 있는 것도 지웁니다. 양변 똑같이 있는 거 또 지워요. 오, 잘못 지웠다. 이렇게. 아, 얘랑 지울 걸. 얘랑 지우고 이거 살릴게요. 제곱. 얘도 얘랑 지우겠습니다. 얘 살릴게요. a 제곱은 살릴게요. a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자, 그럼 좌변이 뭐 남아요? b 제곱에 c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제곱에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싹 다 전개해서 넘기면 b제곱 c제곱은 아니네. a제곱 b제곱이 지워져요. 똑같아서 넘어가면 b제곱에 c제곱 마이너스 b네 제곱 a제곱 c제곱 더하기 a네 제곱이 됩니다. 는 0이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한데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인수분해죠. c제곱으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플러스 a 4제곱이라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b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4제곱이 됩니다. 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랑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보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 합차공식이죠. 그래서 0은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b제곱 플러스 a제곱.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묶으면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됩니다. 자, 얘가 0이라고 했으니 b가 a이거나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a제곱이 돼서 얘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직각 삼각형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얘가 디귿이고요. 얘가 C가 직각인 거죠. 니은이 됩니다. 니은과 디귿. 이렇게 풀어줄 수 있어요. 조금 어렵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습니다. 그래프랑 좀 다른 느낌으로 어렵죠? 네. 뭐 쉽겠어요. 거듭 말했지만 상학함수는 계속 말했죠. 진입장벽은 제일 높습니다. 진입장벽은 제일 높아요. 이과인 친구들은 미적분에 좀 걱정할 수 있는데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암기 과목입니다. 진짜 암기 과목이요. 다 외우고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미적분부터는 뭐 생각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진짜 죄다 계산만 하면은 생각보다 잘 풀려요. 계산량이 되게 많은 과목이라. 근데 수학 1이랑 2는 약간의 창의성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힘들죠. 어쨌든 1년은 좀 고생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수학 2는 얘보다 쉽습니다. 좀 접근성도 좋고.
얘는 상대적으로 좀 이것저것 고민할 게 많아서 힘들죠. 844번 보겠습니다. 세타 6루트 7, 이게 12래요.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이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디 갑자기 길이밖에 없는데 세타를 어떻게 구해? 아, 코사인 법칙 쓰자. 잠깐만. 야, 근데 코사인 법칙 쓰면 우리가 무조건 세타를 알아? 아니야. 코사인 세타를 알면 아는 건 가능해도 세타는 보통 모르게 됩니다. 근데도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 건 얘 특수각이야. 라는 당연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를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아니 지금 아까 말했잖아. 저 맨 밑에 있는 식으로 통해서 코사인 A는 반드시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걸로 우리가 A가 얼마인지 알아? 아까 말했잖아. 모른다니까. 각도는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각도를 물어봤다고? 이거 분명히 특수각입니다. 야 근데 생긴 거 봐봐. 이거 특수각인데 각도 좀 커 보이지 않니? 그럼 60도야. 60도로 찍으면 보통 맞아요. 맞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볼 때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에서 이거 자 같은 걸로 길이 재면 보통 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모의고사는 특히 그 길이를 정확하게 해서 내기 때문에 그 비율 관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학교 시험도 학교 선생님이 연맥이려는 거 아니면 보통 이게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볼 때 자 못 가져가게 하는 거죠. 자 가져가게 하면 도형 문제 꽤 잘 맞으니까. 진짜로 그래요. 이것도 60도입니다. 근데 가정은 해놓고요. 자, 아이디어는 다른 거 같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즉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6 곱하기 12분의 자, 네 일단 해볼게요. 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마이너스 6루트 7의 제곱 6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냐? 12, 12 곱하기 12분의 36 더하기 144 빼기 36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36 곱하기 7 250인가? 그럼 계산하면 얼마예요? 180 72 나누기 144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세타는 3분의 파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삼각 함수 일종의 삼각비죠. 맞아, 삼각비야. 그치, 비율이라고. 비율, 그치? 비율이야. 야, 여기가 6이고 12고 루트 7이야. 6루트 7이야. 그럼 당연히 뭐랑 똑같겠어? 1과 2랑 루트 7이랑 똑같겠죠. 각도가 다를 리가 없지. 그치, 왜? 닮음이니까. 그럼 얘로 쓰면 됩니다. 이걸 쓸 이유가 없어요. 알았죠? 이런 걸 습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큰데 그걸 꾸역꾸역 계산하고 있는 것보다 이걸로 계산해. 어차피 똑같아.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4 마이너스 7 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 떠요.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 뜹니다. 야, 근데 다른 게 느껴지지. 그렇죠? 내 눈으로 볼 수 있냐? 눈으로 안 보이냐? 그렇죠? 숫자가 크면 계산 못하는 거 아는데 이것처럼 비율 관계 같은 게 눈에 보일 때는 그거 꺼내놓고 계산하는 습관을 좀 들이세요. 되게 작은 습관인데 시험 때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 되겠죠. 왜냐면 시험 때는 계산 실수가 나오기 쉬우니까 평소보다. 그렇잖아. 다 너희 너프 먹고 시작하잖아. 시험 때. 너프 먹고 이제 손 벌벌 떨리고 갑자기 문제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럴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갈게요. 여기까지 고작 4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숙제를 멈출 수 없어요. 우린 그럴 수 없다. 알았죠?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뒤에 내용은 사실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요. 여러분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삼각형 그 넓이 어떻게 구하냐에 대해서 삼각 B 단원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뭐? A와 B와 C가 있을 때 여기 각도가 뭐 C잖아. 그치? 그럼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C. 이거 삼각형 넓이죠. 맞아요? 두 변과 끼인각으로 삼각형 넓이 구했을 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거를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사인 C라는 건 2R분의 C라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게 4R분의 ABC라고 바꿀 수도 있고요. A랑 B를 2R분의 A랑 B를 2R 사인 A, 2R 사인 B로 쓸 수 있기 때문에 2R 제곱 사인 A, 사인 B, 사인 C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로 계산하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은데 이런 걸로 나와요. 다음과 똑같은 값은 이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빈칸 같은 주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했던 사인 법칙의 변형 이용해서 표현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물론 2분의 1 AB 사인 C 말고 A가 주어져 있다면 2분의 1 BC 사인 A 여기가 주어져 있다면 2분의 1 CA 사인 B처럼 두 변과 끼인각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다는 거죠. 삼각비 단원에서. 그쵸?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세요. 다시 하면 됩니다. 두 변과 끼인각으로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처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었어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여기가 세타 AB라고 할 때 어떻게? 그냥 AB 사인 세타를 구하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렇죠? 뭐 이건 뭐 저랑 같은 주제지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이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고? A 사인 세타 계속 말하고 있죠. 빗변과 각도 나오면 두 변 길이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했었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가 x 기인각이 세타면 x 사인 세타이자 x 코사인 세타다. 여기가 세타, 여기가 x면 x 탄젠트 세타이자 코사인 세타분의 x다.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고 그걸 일환으로서 AB 사인 세타가 넓이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따위로 생긴 게 아니라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었거든. 또 뭐 물론 문제집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알겠죠. 이상하게 생기고 싶었는데 마름모처럼 생겼네. 이상하게 생겼는데 여기 각도가 세타고 대각선의 길이를 AB라고 할 때 요 사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다면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얘가 왜 성립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이 변 B랑 똑같은 평행한 애를 양쪽에 그립니다. 이렇게 변의 길이 똑같은 거, 여기 길이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리고 여기랑 평행한 거를 똑같이 그려요. 그러면은 여기 각도랑 똑같은 게 여기거든.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길이가 A잖아. 그치? 평행사변형이 됐죠. 왜냐면 평행하다고 했고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라서 A, B 사인 세타를 해주면 전체 주황색 넓이가 되는데 안에 있는 하얀색은 반띵한 거죠. 반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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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띵. 그래서 2분의 1을 곱했다. 여기까지가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추가되는 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 굳이 증명은 하지 않겠는데 결론적으로 삼각형의
이 넓이를 구하려면 두 변과 각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이야기죠. 근데 앞서서 했다시피 저 사인 법칙의 변형을 통해서 다른 걸로 썼죠. 그럼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이용해서 저런 걸 쓸 수 없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로, 즉 세변의 길이만 있으면 무조건 코사인 구할 수 있다며. 코사인 알면 사인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세변의 길이 알면 코사인 알고 코사인으로 사인 알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두 변과 사인을 다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얘를 이 세 변만으로 넓이를 구할 수 없어? 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 이름 헤론입니다. 근데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외웠던 것처럼 뭔가 좀 깔끔한 식은 아니에요. 깔끔한 형태는 아니고 약간 요상한 느낌이 듭니다. 교재에 있죠. ABC라고 할 때 변의 길이를 ABC라고 하면 밑밥을 깔아줍니다. S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대해서 넓이를 루트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곱하기 S 마이너스 B 곱하기 S 마이너스 C라고 씁니다. 이런 넓이가 된대요. 이게 헤론의 공식입니다. 좀 특이하죠? 비슷한 소재로 사실 이거는 쓰임이 얘보다 더 적긴 한데 적어두세요. 헤론의 공식 옆에다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내변의 길이가 A, B, C, D이면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고 할 때 루트 S-A, S-B, S-C, S-D 하는 넓이입니다. 이건 3개니까 곱하고 G 곱하는 거고, 4개니까 하나씩 빼주면 되죠.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851번. 6문제 풀면 끝. 그러면 집에 가자. 6문제 풀고 집에 갔다. 근데 요건 시작부터 좀 까다롭네요. A, B, C가 있을 때 각 변 A, B, B, C, CA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PQR에 대해서 3대2, 3대2, 3대2. 그래서 여기 PQR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 그 3대2로 내분했다라는 걸 통해 A라는 것에 마주보는 변을 A라고 쓰는 게 아니라 OA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길이가 3A, 2A, 3B, 2B, 3C, 2C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전체의 넓이를 라지 S,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스몰 s, S 프라임이라고 할 때 S분의 S 프라임의 값을 구해달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삼각형이 아니네요. 이게 이걸 뭘 써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이게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한 거니까 이걸 구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아이디어를 간혹 써요. 이런 류의 문제에서. 뭔 말이냐면 세 번 각기 다르게 표현합니다. 전체 넓이는 사인 B를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 OA, OC, 사인 B고요. 동시에 2분의 1 곱하기 C를 기준으로
5a 곱하기 5b 곱하기 sin c이며 마지막으로 sin a를 기준으로 5b 곱하기 5c 곱하기 sin a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S'을 구하기 위해 S'의 길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을 빼버린다는 관점을 가져요. 자, 그래서 삼각형 PBQ가 2분의 1 곱하기 3a 곱하기 2c 곱하기 sin b가 되고, 자, 보여요? 얘랑 얘? 무슨 차이가 있어요? 2분의 1 똑같죠? a 똑같죠? c 똑같죠? sin b도 똑같죠? 뭐만 달라요? S는 25를 곱했는데 얘는 얼마 곱했어요? 6을 곱했죠. 그래서 25분의 6S가 됩니다. 삼각형 QRC 또 마찬가지예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3B 곱하기 sin C예요. 자, 이 밑에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2분의 1 똑같죠. A 똑같죠. B 똑같죠. sin C 똑같죠. 뭐만 달라요? 개수가 25가 아니라 6이에요. 즉 25분의 6S입니다. 같은 아이디어로 삼각형 APR이라는 애도 25분의 6S고, 내가 구하려는 삼각형 PQR의 넓이는 S에서 25분의 6S를 3개 빼주는 것과 같으므로 25분의 7S가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S분의 S 프라임, 얘가 S 프라임이죠. S분의 S 프라임은 25분의 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죠. 뭘 해야 될지 가늠을 못해요. 이게 뭔가 방정식이나 부정식 아이디어면 결국 했던 게 그냥 똑같아. 그래프 그리고 가로선 그리면 됩니다. 방향성이 명확해요. 그래프만 그리면 얼추 해결된다는. 근데 도형은 이게 문제예요. 방향성을 보통 못 잡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형 문제는 사실 그래프 문제보다 더 많이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원래 도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든 중학교 3학년 때든 1학기 때보다 더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죠. 기본적으로 도형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이 정도는 하길 바란다는 거죠. 853번.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 반지름이 20이라고 돼 있고, 문제에서 호의 길이 ABC에 대해 BC 대 CA 대 AB가 3대 4대 5라는 비율 관계를 줬어요. 자, 호의 길이에 대해서 호의 길이의 B를 제시한 이유는 뭐냐? 호의 길이는 뭐에 비례하죠? 중심각에 비례하죠. 그래서 이거 중심각 제시하는 겁니다. 중심각이 3대 4대 5다라고 정확하게 비율을 나눠준 거고, 3대 4대 5라고 하는 비율을 줬을 때 각도의 각은 얼마가 돼요? 이거 우리가 전에 이야기 안 했었나? 여기 옆에다 쓰자. 그 비율을 써먹는 아이디어인데, 내가 이걸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A 대 B라는 비율 관계일 때 실제 길이가 S라면 이름을 써주는 게 좋겠죠? 이거를 간혹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A, B, C, D에 대해서 BD 대 CD가 M 대 N일 때 BC의 길이가 S라면 BD의 길이는 뭐라고 쓸까요? BD 길이 뭐라고 써요? MN과 S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설명하긴 했어요. 나랑 같이 했던 애들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잠깐, 외분점, 내분점 나랑 같이 했던 애들 누구지? 너.
누구 대답할 거야? 너. 네가 할 거야? 왜? 야, 모르면 안 돼. 했잖아. 이게 이런 생각이라고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 있어. 나랑 정은이가 3대 2로 쪼갤 거야. 그럼 얼마씩 가져? 동계산 니네 잘하잖아. 얼마씩 가져? 그래, 100만 원이라고 하자. 100만 원을 3대 2로 쪼갤 거야. 얼마씩 가져? 야, 니네 60만 원, 40만 원이잖아. 그치? 맞아? 그럼 3대 2잖아. 그럼 이거를 숫자를 그지같이 했어. 130만 원이야. 몇 대 몇이야? 3대 2면 얼마야? 어떻게 계산해? 이 100만 원을 3대 2로 할 때는 편하고 130만 원을 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몇 등분한 거야? 3대 2라는 건 5등분한 거야. 5등분 해가지고 얘한테 3개 준 거라고. 그 아이디어예요. 지금 몇 등분한 거야? m 더하기 n 등분한 거야. 거기에서 m 조각 준 거라고 전체에서. 이렇게 길이를 구해요. 그래서 여기 호의 길이가 3대 4대 5잖아. 그럼 얘에 대한 중심각은 360에서 12분의 3만큼 곱하면 돼요. 그럼 90도잖아. 이게 비율 관계에 해당하는 거, 비율 관계에서 일부분 찾는 아이디어예요. 그쵸? 아니, 이미 다 알고 있어. 니네 동계산 잘하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이게 내가 말했던 계속 그런 이야기야. 중학교 때부터 했던 어떤 성질들 제대로 못 써보면 이거 접근을 못해 잘. 그래도 뭐 그냥 천천히 하면 되긴 해. 되긴 하는데 야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던 주제인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못하면 안 돼요. 알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숫자를 주는 게 아니라 문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지같이 나올 거야. 그지같이 나오는데 저런 걸 안 써먹으면 니네 계산에 그 양을 버틸 수 없어요. 알았죠? 비율관계 다루는 거 잘 안 되는 사람은 적어둬요. 종종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90도고요. 그럼 얘는 몇 도예요? 120도겠죠. 여기는 얼마예요? 150도입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세타 6분의 5파이 이렇게 되겠죠. 사인 6분의 5파이잖아. 사인 6분의 5파이죠. 그럼 얼마야? 사인 6분의 5파가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래서 100. 2분의 1 곱하기 여기는 얼마가 돼요? 20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잖아요. 90도니까 그치? 그래서 얼마가 돼요? 200. 저 위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사인 120도 3분의 2파이죠. 그럼 2분의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돼요? 100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더하면 300 더하기 100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1을 주긴 했는데 굳이 그걸 써야 되냐 싶긴 해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변과 끼인각이 있으면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했고 그런 측면에서 계산을 했습니다. 헤론의 공식 쓰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는 그냥 854번으로 볼게요. 854번. 이렇게 삼각형의 단면을 기준으로 2루트 11과 2루트 5와 루트 5가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했으면 44, 5라서 7, 5, 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8, 5, 7에 대한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8, 5, 7에 대한 삼각형 넓이.
어떻게 해요? S라는 애가 2분의 다 더하면은 8 더하기 7 더하기 5라서 10이고요. 루트 10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10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있죠. 학교 시험에 서술형에서 쓸 수 있는가? 당연히 없다. 없다. 학교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푸냐? 이렇게 풉니다. 아무거나 잡을까? 잠깐 문제에서 A, F, C. 조영아 하나 골라봐. A, F, C. 자, A를 기준으로 코사인을 구합니다. 코사인 A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따라서 2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64 더하기 49 마이너스 25라고 구할 수 있고 24, 88 그러면은 14분의 11이라고 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코사인 A가 아니야.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사인 A가 필요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사인 A는 얼마가 돼요? 14분의 루트 85 이렇게 써집니다. (75) 맞죠? 5루트 3이네.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제 사인 70 여기 사인 A를 알았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14분의 5루트 3 이걸 계산해주면 약분해서 10루트 3 이게 그러니까 원래 풀입니다. 세변의 길이 이용해서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구하고요. 그걸로 사인 구해준 다음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으로 넓이를 구해준다. 이게 기본적인 풀이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헤론의 공식 쓰는 게 더 빠르니까 우리가 종종 씁니다. 알았죠? 단 헤론의 공식 쓸 때 단점은 뭐냐면 루트가 있으면 잘 못 써요. 왜냐면 저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S라고 설정하는 과정에서 루트가 있는 과정은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중근호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깔끔할 때만 쓸 수 있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근데 약간 뭐라고 할까? 여러분들 그 신발끈 공식 기억해요? 수학 상에서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세변의 길이로 그러니까 좌표만으로 넓이 구했던 그거 쓰는 것처럼 약간의 요령을 부릴 수 있다는 거고요. 861번은 마찬가지로 브라만구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1, 2, 3, 4 그렇죠? 자, S라는 게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라서 5가 되고요. 그럼 루트 5 빼기 1, 5 빼기 2, 5 빼기 3, 5 빼기 4, 2루트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쓰는지는 이해가 가죠. 맞죠? 그러니까 풀이가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완전 엄청 국소적인 상황이지만 그 국소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빠른 풀이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써먹는 거긴 해요. 그래서 써먹는 거다. 그럼 이제 물어보겠죠. 브라만구타란 쓰면 어떻게 풀죠? 자,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 골라봐. A, B, C, D. A.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선을 그어서 여기를 X라고 하죠. 지금 각도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죠? 그럼 코사인 법칙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종종 활용하는 방법인데 특히 원에서 이게 앞에서 했어요.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뭐다? 반드시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즉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더하면 얼마야? 0이잖아. 그치?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간혹 있습니다. 이거 활용하는 문제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나 아니면 이렇게 이웃하는 변일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0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합니다. 자,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법칙의 변형에 따라 2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16 빼기 x제곱이고요. 밑에 거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9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근데 둘 더하면 0이죠. 그래서 뭐 똑같은 거 좀 지울까요?
통분하면 6분의 17. 51-3x 제곱 더하기 14. 26-2x 제곱, 즉 6분의 77-5x 제곱이 0이 돼서 x 제곱이 5분의 77이라는 결론이 왜 이따위의 숫자가 나오지? 잠시만. 17 곱하기 3, 51 맞고요. 13 곱하기 2, 26 맞고요. 6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4 맞고요. 맞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얘가 5분의 77이 나옵니다.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7 마이너스 5분의 77이 떠요. 자, 5분의 85에서 5분의 77을 빼면 5분의 8이 되기 때문에 이게 5분의 1이 뜹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2 루트 6이 떠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 여기 넓이를 두 변과 끼인 값 사인 세타를 아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2 루트 6. 위에 삼각형 구한 거예요. 밑에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얼마예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만 사인 세타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으니까 5분의 2 루트 6이라고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더하면 5분의 8 더하기 10분의 8 4 더하기 10분의 6이라서 2 루트 6이 뜹니다. 이게 기본적인 풀이에요. 보통 풀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복잡하죠. 그러니까 배운 개념에 비해 풀이 과정이 간단치 않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생각보다 어려워하더라고. 어려워합니다. 공식 잘 외워주고